안녕하세요. 메타버스를 통한 미래 이동 경험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현대자동차그룹 이노베이션 담당의 우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기술 기반 사업화 기획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사용자 경험 연구, UX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이동 경험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신사업 기획을 하다가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고민해왔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동수단 제공 관점에서 벗어나 이동 경험 자체에 있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동 경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고객 가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UX 관점에서 물리적 세계의 이동을 다뤄온 모빌리티 산업에서 메타버스 초기 활용 전략을 정리해보고요. 저희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면서 서비스 POC를 진행했던 사업화나 기술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경험의 혁신과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 하면 좀 물리적인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대차 그룹이 미래 이동 경험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 가지 방향성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상현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의 이동을 다루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은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은 주변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마케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실은 메타버스란 현실과 가상이 접목된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보통 많은 곳에서 메타버스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그리고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나뉩니다. 현실을 증강시키는지 아니면 모방하는지, 외적으로 투영하는지, 내적으로 몰입시키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메타버스의 요소 기술이라고 하면 다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VR, AR, MR에 이어서 XR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용어들이 자주 나오게 되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증강현실은 우선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가상객체가 현실 세계에 구분되어 중첩되어 보여서 무언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혼합현실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 경계가 애매해진 개념인데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가상의 객체와 현실 세계의 물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세계 내에 모든 객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의 요소 기술을 사용해서 가상객체의 사회적, 공간적 실제감을 느끼면서 현실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핵심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페이스북을 포함해서요.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증강현실에서 메타버스를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현실 세계를 모사해서 구현하는 것이 용이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현실 세계에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즉 메타버스란 가상객체의 사회적, 공간적 실제감을 느끼면서 현실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증강현실을 통해서 가상 사물이나 인터페이스를 겹쳐 만드는 메타버스를 초기에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상세계 측면으로 진화하려는 방향성을 많이 가져가게 되지만요. 이와 더불어서 실은 물리적 환경 이동 경험을 다루는 모빌리티 산업 또한 초기 접근 방식은 좀 더 현실을 증강시키고 내적인 몰입보다는 외적인 투영을 다루는 증강현실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증강현실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의 비전은 아래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반 메타버스 기술로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도구를 구현하고 이동 맥락 중에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미지랑 사진을 보면 도대체 기존의 증강현실과 다른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현실 세계에 주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의 증강현실과 기존의 증강현실의 차이점은 사실 기술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접근 방식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에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주는 영향력의 지속성의 차이가 바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단순히 길 안내가 아니라 관심 지역 정보인 POI를 매개로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관계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들이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디지털로 이루어진 광고 등을 통해서 컨테스트 기반 광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좀 더 증강현실이
아니 더 나아가서 혼합현실, 가상현실 등이 기반 기술들이 현실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의 변화가 바로 메타버스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나 퍼스널 모빌리티가 다니는 또는 UAM이 날아다니는 실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최종 목적지가 되는 실내의 특정 지점까지도 이동 경험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이동 경험에 있어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고객 가치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 맥락 중에 실내의 스팟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이동 경험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져나가야 할 자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 경험 혁신을 위해서 이러한 증강현실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를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고객 경험 설계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AR, VR 서비스가 대중화, 상용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AR, VR 서비스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우선 가상객체 위치 정확도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용자가 예상하지 않은 위치에 나타나는 가상객체의 정확도는 사람들의 서비스 신뢰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명확한 구분은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시킨 요인이 되었고요. 또 맥락과 맞지 않은 POI 정보에 대한 표시는 서비스의 효용성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태치드, 바운드니스, 컨텍추얼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ABC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상용화나 대중화의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인 어태치드입니다. 어태치드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관심 지역 정보인 POI 맥락 정보를 정확한 위치에 자연스럽게 표시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UI 전략보다는 좀 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정확한 현위치 파악 기술과도 연결성이 있는데요. 가상객체의 위치 정확도 향상을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사실 실제 예전에 비해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AR 관련 플랫폼들, AR 코어, AR 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클라우드 앵커 기술 등으로 지속적으로 기술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운드니스입니다. 바운드니스는 그 용어 그대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접점에서 제공해야 할 고객 가치 측면으로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동 경험은 이동 수단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요. 차량 등의 이동 수단에서 내리는 순간 경험이 단절되는데요. 사실 미래 고객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해당 이동 경험이 종료됩니다. 즉 이동 수단에서 내렸을 때가 아니라 실내의 최종 목적지까지 완성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객 유익 관점에서 사용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또 일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가상세계, 현실세계 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컨텍추얼입니다. 컨텍추얼은 고객에게 정보 제공 관련해서 꼭 지켜야 할 키워드로 잡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서비스를 만들면서 UI 디자인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위주로 UX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실제 고객의 일상에 밀접한 정보 제공을 고려했고요. 정보 인지가 용이하도록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증강현실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를 설계하다 보면 기존 맵 정보에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증강현실을 통해서 고객이 현장에서 보고 싶은 정보는 맵에서 쉽게 갖고 올 수 있는 전화번호나 주소가 아니라 대표 메뉴라든지 가격, 운영시간 같은 정보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메타버스 관점에서 이동 경험의 혁신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이동 맥락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메타버스 서비스 전략을 구성하고 몇 가지 서비스 POC를 진행하였는데요. 어떤 요소 기술을 사용하였고 그 활용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증강현실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의 현위치를 파악해서 현실, 가상세계를 매칭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향성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두 가지 좀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AR 코어나 AR 키트 기반으로 클라우드 앵커를 사용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직접 포인트 클라우드를 실내외에 직접 구축하는 방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현위치를 파악하면 디바이스의 IMU 센서들을 써서 정밀 자세를 계산하고 보정해서 실제 위경도 좌표에 매핑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러한 메타버스 프로젝트 이름들을 좀 특이하게 지었는데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만든 서비스 POC는 앨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의 AR 코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앵커 방식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었는데요. 실은 이 방법도 굉장히 한계점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구축해둔 국소 범위의 VPS 맵, 공간 지도인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와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심지어 이렇게 만든 앵커들, 즉 데이터들이 휘발성이 있었고 기술에 대한 상세 커스터마이징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영상을 보시면 창덕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이는데요. 사실 이 기술도 구글의 AR 코어의 클라우드 앵커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기술 자체는 AR 코어를 사용한 방식으로 원천 기술 자체는 해당 클라우드 인프라에 있지만 사실 도보 이동 정도의 속도라면 비교적 쉽게 콘텐츠 구현이 가능해서 만약에 쉽게 빠르게 구현한다고 하면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클라우드 앵커의 구조는 여기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요.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호스팅이라고 해서 국소 범위의 포인트 클라우드, 공간맵 구축 정보를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 DB에 저장한 다음에요. 공간 위에 특정 오브젝트를 배치시키고 이 오브젝트를 앵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앵커를 리졸빙 프로세스를 통해서 재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앵커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앵커를 생성하는 툴이 별개로 필요합니다. 좀 더 상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호스팅 과정에서는 앵커를 생성하는 툴을 통해서 우선 플레인 디텍션을 진행하고 앵커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해당 앵커를 클라우드 인프라인 구글 서버에 저장하고요. 오브젝팅은 저희가 앵커 위치에서 상대적인 위치와 GPS를 저장하면 지면 위가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도 높게 생성된 앵커가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 가상객체가 나타나도록 설계한 부분이고요. 리졸빙은 이렇게 호스팅, 오브젝팅한 결과물을 서버에서 불러와서 재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조로 여러 사용자가 올린 앵커를 서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 이 클라우드 앵커 기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저희가 강남역 인근에서 AR 코어의 클라우드 앵커를 사용해서 POI 정보를 표시해주고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광고라든지 아니면 목적지 표시라든지 이런 서비스 MVP 개발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외로 매우 먼 거리까지 인식해서 비교적 정교하게 정보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POI 정보 표시를 넘어서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최종 목적지 표시에 대한 좀 기능의 유효성 측면에서 같이 검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클라우드 앵커가 너무 재현이 어려워서 많은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앵커의 품질, 즉 호스팅 방식과 리졸빙 방식이 정확도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앵커 구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4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실은 AR 코어에서도 호스팅을 할 때 매핑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만족스럽다고 해도 호스팅이나 리졸빙을 할 때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호스팅의 거리인데요. 7m, 10m에서 호스팅된 앵커가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실은 호스팅 거리가 클수록 원거리에서 리졸빙이 가능하게 되지만 사실 멀수록 호스팅의 품질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호스팅의 대상체인데요. 호스팅 진행을 할 때 앵커나 앵커 주변의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정보들, 피처 요소들이 많이 존재할수록 리졸빙할 때 안정성이 향상이 됩니다. 리졸빙을 진행할 때 이동 속도도 매우 중요한데요. 안정적으로 호스팅된 앵커의 경우에는 15km/h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졸빙 시의 진입 각도인데요. 호스팅 작업 시에 등록했던 각도 범위 이내여야 안정적으로 리졸빙이 가능했습니다. 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자동차 등의 이동수단을 타고 클라우드 앵커 서비스를 좀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동 속도와 리졸빙 시의 진입 강도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셨던 POI 위젯 속성입니다. POI 표시 위젯에 대해서도 거리와 속도에 따라서 속성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그 표시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차량 이동, 도보 이동을 중심으로 일단 실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는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카페, 음식점, 그리고 버스 정류장, 지하철로 나누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보형에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형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나타나고 카테고리형은 속성만 나타나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동 속도와 POI까지 거리에 대한 위젯 표시 정책인데요. 이 부분도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 나중에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할 때 정책에 대한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좀 더 상세한 정보 표시를 하고 속도가 빠르면 간단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면 간단한 정보를, 거리가 가까우면 상세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서 테이블로 정책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속도가 빠르면 비전을 통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인식 처리가 좀 늦어져서요. GPS 기반으로 맵 서비스의 GPS 보정 기능을 활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은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 또는 오토에버의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표시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은 표시하고자 하는 정보를 실제로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저희가 직접 서울 시내 증강현실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 음식점 등의 F&B 같은 경우에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은 쉽게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은 증강현실 서비스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정보는 대표 메뉴라든지 출입구 위치, 운영 시간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저희가 오픈 API라든지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든지 공공 데이터 포털, 오피넷이라든지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았고요. 카페, 레스토랑, 지하철, 버스, 주유소, 충전소, 주차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저희가 모바일 앱과 연동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시 방식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보형, 일반형, 카테고리형으로 위젯표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의 경우에는 시간당 가격, 주차 가능 수, 차량 수, 카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표 메뉴와 가격, 운영 시간, 버스나 지하철은 고유 코드만을 저장해서 이를 통해서 도착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워렌이라고 이름을 붙인 과제입니다. 아마 저희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분들은 서울 삼성역에 있는 스타필드 코엑스에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6월부터 2달 반 정도 진행을 해서 좀 친숙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한 국소 범위의 포인트 클라우드 구축 방식이 아니라 실내외의 주요 거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축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방식은 상용화나 대중화에 있어서 큰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는데요. 지형 지물 변화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비용입니다. 이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렌이라는 서비스 POC를 진행했고요. 간단하게 공간지도 구축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그 지역의 촬영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점을 추출한 다음에 저희가 추상화 작업을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게 됐는데요. 가령 아래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형 지물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공간 지도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상용화나 대중화에 있어서 큰 페인 포인트로 존재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번거롭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AR 길안내 서비스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은 길안내 측면보다는 길안내를 진행하면서 카메라를 통해서 공간 지도를 보강하거나 서비스 사용자분들이 이러한 공간 지도에서 부실한 부분들을 촬영해서 올려주셔서 재구축하는 것이 사실 주 목적이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서비스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한 UX 스토리보드를 보여드리자면 여기 화면과 같은데요. 우선 클라우드 소싱을 위한 미션 리스트를 확인하고 AR 카메라를 실행해서 주변 구조물을 인식한 다음에 길 안내를 받으면서 공간지도 보강을 진행하고 공간지도 자체에 대한 재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 미션을 진행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UI 기획을 하면서 중요시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할 때 UX 설계 방향성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내용을 별도로 넣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주변 구조물 인식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주변 구조물 인식을 통해서 현위치 파악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 불편함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UI 가이드를 통해서 성공률을 높이고 좀 어색하지 않은 위치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AR 길안내랑 같이 썼던 2D 미니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미니맵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AR 카메라 뷰를 계속 보면서 다니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주변에 보는 시선도 있어서 사용자들이 점점 미니맵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AR 카메라 뷰에 보이는 부분에 재미 요소나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고민해 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좀 가상세계, 현실세계가 중점된 가상세계에 좀 더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 스타필드에서 길 안내를 하는 영상입니다. 코엑스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 라이더분들도 아니면 주변에 오래 살았던 주민분들도 굉장히 매장 찾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곳인데요. 이곳에 공간 지도를 구축하고 길 안내 서비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하단에 AR 화살표가 나타나서 이를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 길 안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뒷부분으로 스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소싱을 하는 부분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소싱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통한 맵 업데이트 부분인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M자로 동전 모양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바로 미션 스팟 부분입니다. 여기가 공간 지도가 좀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재구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여기에서 촬영 미션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서버에 해당 영상이 올라가서 맵 재구축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션 스팟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면 가이드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면 서버상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공간 지도가 재구축이 돼서 이 공간 지도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저희가 앨리스, 워런이라고 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에서 등장했던 원더랜드처럼 이동 경험에 있어서 좀 새로움과 놀라움이 가득한 신세계를 만들어보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저희가 시작했던 첫 시도였고 좀 이 바이오 하자드에 나오는 앨리스 여전사처럼 좀 강인하게 비전을 품고 진행하자는 의지가 담겼었고요. 월에는 이렇게 토끼굴처럼 국내의 주요 거점에 지속적으로 공간 지도를 구축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네이밍을 붙여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비전은 현재는 코엑스 스타필드와 신세계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의 경부 영동선 파미에 스트리트 스테이션에 구축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지속적으로 공간 지도와 DB를 추적해 나가서 고객의 이동 경험 제공에 있어서 진짜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집에서 예를 들어서 집이 삼성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센트럴시티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까지 간다고 할 때 단순히 주차장까지가 아니라 센트럴시티 안에 있는 특정 스타벅스 매장까지 길 안내를 해주고요. 그 도중에 고객 간의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사진은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요. 불과 14년 사이에 이동수단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전후로도 불과 몇 년 사이에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이동 경험에 대한 고객의 생각도 조만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 고객은 이동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원하지 않을까요? 보다 신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좀 경이로운 신세계를 기대하고 상상할 텐데 이러한 흐름을 혁신하고 이동 경험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